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연 가이드 N입니다. 네, 감성옥구 PD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지난주까지 저희가 이제 가족극, 오늘, 다음 주까지인가요? 네, 다음 주까지 저희가 이제 가족극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먼저 소개를 해 드리자면, 네. 지난주까지는 아동, 유아, 그렇죠. 여기에 좀 맞춰져 있는 작품이었다면, 오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작품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청소년. 그렇습니다. 좋네요, 뭔가. 네, 제가 네. 오늘 준비한 작품은요, 아마 책으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원작이 있거든요. 시간을 파는 상점입니다. 좀, 이 제목 처음 들어가지고, 책도 못 받고 아직 본인도 잘 몰라요. 아마 표지를 보면, 네네. 이 작품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굉장히 네. 공연을 할 때나 여러 군데에서 이 작품의 표지를 많이 인용해서 보여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시간을 파는 상점은 뭔가 좀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가 네. 있는 것 같죠? 느낌에? 제목을 들으면 뭔가 해리포터 그런 느낌이에요. 딱. 맞아요. 네. 저도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 예, 그 책이 굉장히 기억에 남으면서 네네네네. 기억이 되면서 같이 이제 좀 비교해서 네.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나미야 잡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편지로 그 고민을 그쵸. 들어주고 고민 예. 상담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파는 상점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해서 당신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을 대신해 주겠습니다. 내 시간을 판다. 그렇죠. 그래서 내 시간을 파는, 그래서 시간을 파는 상점입니다. 엄청 현실적이네요. 이야기는 굉장히 판타지적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네네. 에피소드들은 굉장히 좀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왜냐하면, 내용들이 내가 이 물건을 좀 훔쳤는데, 좀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한 것 같으니까 좀 다시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런 이야기.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할 수는 없고, 그런 걸 이제 대신 시켜주는 거예요. 갖다 놓다가 도둑으로 몰리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정말요? 네네. 위기를 겪는 부분도 나옵니다. 뒷걸음질 치다가 뭐 잡아. 그렇습니다. 또 좋아하는 가수의 네. 팬티, 속옷을 좀 훔쳐달라. 이런 의뢰도 들어오기도 하고요. 너무 현실적이네. 요즘에는 근데 사실 네. 심부름 해주는 그 업체들도 심부름 굉장히 센터들. 많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당장 내가 요 앞에 있는 네. 편의점에 가서 사오는 것도 귀찮아서 사람한테 이렇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맞아요. 번도 시켜본 적은 없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그 일을 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말에 의하면 네. 이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을러 사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그 본인의 어떤 그 신변이나 위험을 되게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요. 그게 퇴근하시고 나서 집에 딱 들어가시면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좀 네. 계시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크셔가지고 그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일이 좀 잘 된다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사회가 참 무섭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보면 도어락이라는 영화 보면 굉장히 무섭잖아요. 진짜 무서워. 근데 시간을 파는 상점은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데 갑자기 너무 이야기가 그죠?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 시간을 파는 상점은 원작으로 이 책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 공연으로 청소년 대상으로 한 공연으로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책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펴봤을 때 굉장히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생각할 거리가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으시겠지만, 청소년이나 또 이게 8세 이상 관람가예요. 그래서 초등학생들도 많이 와서 관람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아마 이 책보다는 공연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중간중간에 보면 굉장히 조금 이해하기 힘든 이 시간과 관련해서 시간이 얼마만큼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에피소드들을 그쵸. 통해서 이제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렇게 글로써 표현한 부분은 그쵸. 조금 이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궁금하네요. 저 뭐, 다음에 저도 한번 여유가 되면 한번 사서 보고 싶습니다. 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 또 청소년 대상으로 한 문학상을 또 수상하기도 한 작품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한 번쯤 보면 꼭 좋을 만한, 그리고 또 어른들도 같이 가서 보시면 좋을 만한. 네. 여기에 이제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온조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온조. 아버지를 일찍 여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소방관으로서 굉장히 이제 본인에게 이제 영웅적인 인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사실은 이 시간을 파는 상점을 인터넷에 개설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인터넷으로. 네. 맞습니다. 요즘에 다 인터넷이죠. 죄송합니다. 어떻게 오프라인에 어떻게 이 시간을 파는 상점을 낼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닉네임이 이제 크로노스라고 해서 크로노스. 네, 시간의 아시죠? 신. 그렇습니다. 그쵸? 시간의 신이라는 그런 닉네임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을 파는 그런 상점을 열게 되는 거죠. 야,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참 뭔가 좀 이렇게 익사이팅한 그런 건 없어도 보면 재밌을 총 것 한 같네요. 4명의 배우가 나와요. 이 4명이요? 온조 이제 그 여자 주인공과 함께 이제 친구들까지 해서 4명이 총 나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 또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이야기에 굉장히 아이들도 빠져들게 되면서 굉장히 이게 원작을 네네네.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다. 구성이 네. 촘촘하고 이야기가 또 재미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보통 이게 러닝타임이 좀 긴 편이거든요. 한 80분 정도 되니까. 오, 기네요. 네, 초등학생이나 뭐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네네. 집중력이 뒤로 갈수록 좀 흐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실제로 보게 되면 80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산만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재미있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의 가치라는 것이 그냥 모르고 그냥 넘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냥 맞습니다. 네, 특히 이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이 그냥 시간 흐지부지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어릴 때를 반성하게 되네요. 네. 이번에는 선생님이 준비하신 예. 작품 들어볼까요? 아, 제가 지난주에 선생님께서 내신 수수께끼를 제대로 못 네. 맞춰가지고 저도 한번 키워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이번에 맞춰야 되나요? 그렇죠. 뭐 제가 내고 제가 맞추면 의미가 없어요. 좋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전. 도전. 네. 네. 우정. 우정. 네. 부상. 부상? 네, 부상. 다치는 거요? 네, 부상. 부상. 치매. 치매? 네. 갑자기 노인극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그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청년 쪽 이 키워드였다면 네. 갑자기 키워드가 갑자기 이까지 중장년층으로. 가도 근데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그래요? 이 죄송해요. 단어 딱 듣는 순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발레. 발레. 그다음에 할아버지. 그러니까요, 치매. 네, 잘 모르시겠죠? 네. 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작품인지.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뭐 가르치는 기분이네요. 네. 이 작품은 정답은 다음 웹툰에 연재됐던 나빌레라라는 작품이에요. 웹툰. 네. 웹툰이라서 제가 모르죠. 네. 아마 일반 책에서 선생님 아셨을 텐데.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요즘 저는 이제 웹툰이라고 하면 이태원 클라스? 잘생긴 사람들 나오면 좋아하시네요. 아니, 요즘에는 보통 이제 이 웹툰도 굉장히 시장이 커졌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웹툰, 우리나라 웹툰 스토리의 힘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신과 함께라든지. 드라마, 영화 막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져서 이제 웹툰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웹툰을 즐겨 보던데 저는 아직 그런 세대는 아니라서 이렇게 조금 영화나 드라마화 되는 작품들에 좀 더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뒤늦게. 저는 사실 TV랑
걸 잘 안 봐가지고 영화는 제가 좋아해서 보는데 네. 웹툰은 사실 더 안 좋아해요. 아, 안 보는데 그렇죠. 이거를 정독해서 제가 네. 그 웹툰을 본 게 딱 두 개가 있거든요. 네. 한 개가 나빌레라? 예, 또 쌤 아실 거예요. 말하면 무한동력. 아니요, 저 잘 아, 모르겠어요. 네. 원이 드라마 됐던 무한 걸로 도전밖에 몰라요. 알겠습니다. 아, 무한동력도 드라마화 됐었나요? 네네네네. 어, 네. 그게 네. 이제 뭐 꿈이나 도전에 대한 이런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뭐 약간 그냥 제 생각에 네. 뭐 이제 꿈 없이 산다, 뭐 도전하지 않는다 이런 건 좀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 좀 하는 편이거든요. 아, 이제 그게 좀 과해가지고 쓸데없이 도전을 많이 해서 얘기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제 그래서 뭐 이 꿈과 현실, 꿈과 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사실 이 현실이라는 거 좀 동떨어진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힘들게. 근데 굳이 그런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응원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주인데요. 네. 예. 그 나빌레라라고 하는 웹툰이 문흥국 발레단 안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할아버지가 이제 그 꿈이 원래 발레리노가 꿈이신 오. 거예요. 그래서 정년 퇴임을 하시고 용기를 내서 발레를 시작하세요. 야, 보통 이제 네. 그렇게 은퇴를 하시고 나면 보통 이렇게 뭐 차차차나 그렇죠. 스포츠 이런 댄스 네, 쪽이나. 스포츠 댄스 쪽을 배우러 맞아요. 가시는데 네. 발레를 배우러 간다는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네. 근데 그 이제 이제 나빌레라 작품도 그렇는데 제가 말씀드린 작품은 나빌레라가 아니고 사실은 그 나빌레라의 문흥국 발레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문흥국 발레단이 원래 이원국 발레단이라고 서울에 있어요. 네, 네. 네, 그 발레단을 이제 모티브로 따가지고 실제 있던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네, 문헌국과 이원국. 이원국과 그 작가님이 성만 바꿨는데. 네. 네, 독특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원국 발레단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네. 죄송해요. 그 생상스라는 네. 작곡가가 있잖아요. 동물의 사육제. 그렇죠.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럼요. 다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어린이들한테서 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럼요. 그 클래식 그 맞아요. 공연을 하게 되면 빠지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습니다. 클래식 공연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동물의 네. 사육제. 부산에서도 이제 극단들하고 네. 그렇죠. 오케스트라를 아, 같이 네, 본 적 합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 동물의 사육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제가 한 번도 뭐 이렇게 뭐 극단이랑 이렇게 하는 건 봤는데 발레하고 이 음악이 해서 이제 발레 극을 그러니까 발레컬이라고 제가 예전에 네. 김홍현 발레단 네네네. 소개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김홍현 발레단처럼 발레컬을 만든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제 네. 이용국 발레단의 동물의 사육제인데 말하는 발레라고 이제 소재가 달려 있어요. 네. 그 선생님 동물의 사육제 아시잖아요. 그럼요. 그 뭐 동물 동물들 나오는지 아시죠? 뭐 백조? 맞아요. 네. 뭐 사자도 나오고. 맞아요. 네. 뭐 오리도 나오나? 백조, 흑조, 흑조. 그다음에 그렇죠. 파랑새, 고양이, 파랑새도 나오나요? 코끼리 뭐 이게 나오는데 저 파랑새 본 적 있는데. 그때 말씀하셨어요. 그때 우리 잘렸잖아요. 꿀숲도 거기. 맞아요. 네, 제가 잘랐죠. 너무 길어가지고. 아무튼 파랑새. 그 네.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산성 음악에는 파랑새가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이제 뭐 파랑새라든지 뭐 그 말씀드린 대로 흑조, 백조 이런 거는 발리랑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끼리, 사자 이런 건 되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발레를 하는 표현을 분들 자체가 몸이 기본적으로 그럼요.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이면 그렇죠. 뭐 곰이나 사자나 코끼리가 되게 표현이 하마나 뭐 이런 거. 그렇죠. 쉬울 수 있잖아요. 콧불소 이런 거 쉬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발레 하시는 분들이 표현하기에는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워낙 그 선들이 곱고, 그쵸. 네, 아주 네. 아름다운 그 인간의 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백조라든지, 뭐 흑조라든지, 뭐 아니면 새라든지, 뭐 고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표현이 대강 어느 정도 매치가 되는데, 뭐 코끼리, 사자, 글쎄요 어떻게 표현했을지 굉장히 그죠.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상투적인 말이지만 이건 직접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렇게 발레를 전공하거나 네. 이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 설명드리면 활자 그대로만 또 아니면 또 제 목소리로만 들려지는 걸로 상상이 끝나버리면 안 네. 되니까. 근데 보시게 되면 제가 이걸
보면서 하이라이트랑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춤이라든지 발레든 뭐 노래나 이런 게 느낌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걸 제가 조금 생각하게 됐어요. 예,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특히 코끼리 같은 경우에 고양이는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고양이처럼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하니까 아, 고양이네? 이렇게 알겠는데 코끼리는 제가 조금 웃겼던 게 이렇게 뭘 들고, 공을 들고 나와가지고 뭘 표현하고 가시는데. 아, 이렇게 안 하고요? 예, 이렇게 그렇게 안 하고. 노란 공을 들고 와서 하시는데 처음에 제가 선생님 또 어릴 때 그 보신 거 중에 농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무슨 농담?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라고. 그런 농담 없으셨어요? 못 농담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들어보긴 했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라 농담이었어요? 진짜예요. 아니 뭐 되게 큰데 그렇죠. 덩치 커다란 사람한테 짠 요만한 거. 주면 네. 코끼리 코에 비스켓 주냐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서커스에서 코끼리가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이 그걸 말하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진짜. 에이! 그걸 말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아, 지금. 그래요? 에이. 아, 그런 식으로, 선생님. 아니, 그래요? 연상이 그렇게 돼요, 보시면. 어머. 어머나. 근데 이게 애들이 보면요, 저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네. 부모님이 같이 보시면, 이건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얘기를 너무 편하게 하시는 그런 거가 있어요. 아, 우리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너무 설명을 그렇게 잘해주시니까 그게 딱 연상이 자꾸만 되잖아요, 제가. 그 작품을 보지도 못했는데 제가 연상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갑자기요? 네.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꼭 이번에 발레컬이라고 하는 작품들도 사실 인물을 표현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아이들을 위한 작품으로서는 되게 너무 처음 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고 너무 가족들이 본다면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코끼리 표현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제가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의 시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아이들은 그걸 봤을 때 그거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상상하고, 저게 꼭 이제 우리는 서커스의 한 장면을 떠올렸지만 아이들은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 그럴 거라는 수도 생각이 있겠죠. 굉장히 들어서 저는 그걸 보고 처음 들었던 그 코끼리 이미지가 아기 코끼리 덤보. 덤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덤보? 덤보는 슬픈 이야기죠. 그거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동물을 이렇게 좀 서커스에 이렇게 활용하는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맞아요. 보는 동물에도 사람이야 그렇고. 재밌고 좋은데 그건 너무 이제 사람 할 짓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동물은 있는 대로 그냥. 그러니까요. 예. 갑자기 왜?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조금 시간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해 본다거나 또 좋네요. 저는 뭐 상상, 상상. 아이들과 어른들의 그런 상상이 또 다를 수 있지만 또 같은 대상을 가지고 다양한 상상이 펼쳐지는 무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서 소개해드린 시간을 파는 상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물론 그 시간에 대한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역시 또 창의력적인 부분, 또 상상력적인 부분, 아이들의 상상력을 마구마구 자극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번 주는 마치게 네. 됐네요, 그죠? 예. 다음 주는 또 어떤 작품들로 여러분들 찾아오게 될지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인사 안 드릴 거예요? 해야죠. 저희가 이제 다음 주까지 뭐 가족 극을 하고요. 네.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저희 이제 부산에서 연극제가 있습니다. 부산 연극제라고. 네. 뭐 선생님도 잘 아실 건데 거기 출품하는 작품들에 대한 설명 좀 하고 싶고요. 하게 되면 괜찮다면 뭐 선생님 그때는 이제 배우나 네. 모셔가지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배우님이나 뭐 연출 선생님 모시면 한 편, 네. 안 모시면 각자 하나씩 해서 두 편. 이렇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선생님 그럼 다음 주에 다 같이 뵙죠. 안녕하세요.